네, 이어서 이재 명재성이죠. 이재명 명재성 합쳐서 이재 명재성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시는 경기도 고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명재성 경기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자, 출판 기념회도 지난주에 마치셨고, 네. 그래서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또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해찬 전 총리께서 이제 별세를 하셔가지고 놀라셨죠, 그 소식 듣고. 가슴이 일단 멍멍합니다. 그 쾌유를 빌었었는데 네. 우리 민주 진영의 큰 별이신 그러시죠. 그 향은 73세면은 네네. 아직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비보를 접하고 나서 하루 종일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네. 여기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주진영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네.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정말. 그 베트남에 네. 갔을 때 네네.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온 국민들이 맞아요. 빨리 좀 쾌유를 쾌유하길 하기를 바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명복을 빌고요. 예. 자, 신천지 관련해서 요즘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지로 고양시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2018년에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매입하고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면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고양시가 승인을 내주지 않다가 국민의힘 고양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2023년 8월 지금 시장이네요. 예. 그 지금 시장이 그러면 신천지한테 허가를 해준 거예요? 원래 그 지금 문제가 된 건물이 네. LG 물류센터라고 큰 오. 그 2층짜리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가 민주당 그 시장 됐을 때 네, 그 당시에는 아마 네. 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음. 현금 한 2천억으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네. 종교 시설로.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면적이 컸기 때문에 5,000평방미터가 넘으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인근에 아파트도 있고 네. 그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도로도 좀 협소하고 그래서 네. 인근 주민들과 그다음에 교통 혼란, 그 주차 문제 때문에 발전을 시켰어요. 쭉 그러고 있다가 이동환 시장이 그때 취임하고 나서 이분들이 또 갑자기 그 용도 변경허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또 신천지 예, 쪽에서.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말한 것 같이 5,000평방미터가 넘으면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됐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부결될 걸로 알고 이번에 쪼개서 했거든요. 아. 1층, 2층 해가지고 한 2,800평방미터. 네네. 그리고 신청을 하니까 그걸 또 허가를 해줬어요. 아마 2025년 25년도에 예. 다시요? 23년 8월? 예. 요게 이제 23년 8월 예, 그때 허가를 8월인데 해준 거죠? 23년 6월 달에 허가 내린 거고. 6월에. 근데 그러고 나서 시민들이 그거 한 8월 달부터 한 거예요. 그쪽에는 인근 시민들하고 또 시민단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몄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난리를 치니까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12월이 아니고 1월 18일 날. 1월 18일 날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취소를 하면 당연히 허가가 났기 때문에 네. 그 신천지 쪽에서는 행정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심, 2심 진행되는 과정 행정 소송 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이 한번 허가 내준 걸 왜 취소를 하냐? 행정 신뢰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서 행정 소송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1심, 2심 다 이거 쪼개기 한 건 그 맞지가 않고 네. 시민 불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심, 2심 다 그 고양시에 승소를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25년 12월 달에 최종 대법원 확정이 됐습니다. 취소가 된 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직권 취소, 뭐 1월에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예. 직권 취소를 했는데 그 뒤로 신천지가 대거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 근데 이게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취소를 하는 거니까 그때 총선을 앞두고 네네. 그 세를 과시해서 그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특정 지역 네. 고양 고양시 병 두 군데. 예, 병이
풍동에 있는데 이체하는 데거든요. 아. 그 보니까 그 뭐 한겨레 보도에 보면은 네네. 집단으로 그 가입을 독려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지시가 내려와서. 네, 지시가 내려와서 보니까 네. 뭐 교역자 20명. 교역자 20명, 작년에 40명, 네. 청년에 250명. 네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고향 갑이나 병으로 가입을 해라. 네네. 그리고 주소를 또 그쪽 지역으로 해라. 그러네.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맞아요. 아예 그 신천지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입을 한 것 같아서 네. 또 하필이면 또 국민의힘으로도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 4개월 앞두고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종교 단체가 사실은 교수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지만 이러면 안 되죠. 안 종교단체가 되죠. 들어가면 네. 안 되죠. 절대로. 예. 그 헌법 제20조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죠. 정치 정교는 분리된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전번에 그 은평제일교회 그것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전공의 사랑교회도 있고 네. 이게 진짜 정말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종교 활동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욕을 얻는 그렇죠. 거거든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고양시 갑 당협위원회, 고양시 병 당협위원회에서 수백 명 단위의 단체 입당과 주소 이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만약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당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채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력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서 해명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렇죠. 지역위원회 갑을병정 지역위원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네. 이건 특정 종교와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정당 정치도 그렇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좀 특검으로 좀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아니 종교단체가 그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이게 누구든지 자기들 정당에 가입할 자유는 있지만은 네. 종교단체가 그냥 그 아예 그냥 집단으로 이렇게 가입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게 종교시설 건립 시도 이건 최종 무산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대법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지금은 무산된다고 보는 거고. 예. 그럼 그 건물 지금 건물을 사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예.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시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종교 시설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매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저도 집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같이 집회에 가셨었군요. 8월 달부터 했는데 신천지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코로나 19 때 대구에서 엄청 문제가 심각했죠. 대구에도 심각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 대집행을 했죠. 그때 과천에 직접 가셔서 맞아요. 한 역학조사관 40명 분하고 명단 확보를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슈가 된 게 근데 이게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그 과천 말고 고향으로 본거지를 옮기려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허가하는 과정이 좀 의심스러워요. 근데 보편적으로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일도 하셨고 구청장을 두 군데 사셨잖아요 고향에서. 그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이력 관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 당초에 2018년 때 그 반려됐으면 다 어느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그냥 그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위에 시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다 보고를 해요. 여기 뭐 고양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도 그렇고 모든 자치단체가 통보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최종적으로 쪽지 보고라 그러거든요. 대면 보고도 할 수 있고 그 뭐 단체장이 바쁠 때는 메모 형식으로 쪽지로 해서 보고서 만들어 하고 그럼 최종적으로 그건 판단을 해서 그러면 지시가 내려오면은 허가를 해주라. 근데 그 허가 난 건 과장 전결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면 전결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일이 결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과장 아니면 국장 전결로 이제 나가게끔 돼 있는데 보고를 한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부분이 과장 전결로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모른다. 아 이동환 시장 모른다고 주장을 네. 하고 있군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제가 그럼 과장이 네. 그 말이 맞다면 네. 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전결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없다. 거죠. 제가 공직시장을 오래 하고 30년 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39년 했는데 39년. 네, 아니 네. 일반 회사도 그런 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사 결정하면은 네. 당연히 최고 의사 결정권자한테 네. 보고를 하는 건데 이게 공문상으로 그냥 과장이 전결을 했다. 그러면서 과장 책임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나고 네. 그 6월달 허가 나고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났기 때문에 네. 그 전에 6개월 동안 질질 끈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직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8월 달부터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그냥 시민 단체나 그냥 시민들이 그 비상 대책위원을 만들고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의 제기하고 계속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취소시킨 거 아니냐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겉으로는 이동환 시장이 자기는 네. 모른다라고 네. 얘기했지만 네. 지금 이제 의원님의 의심은 예.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도 안 하고 과장이 전결로 그걸 결정했을 수는 없다. 특히 건축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그게 말씀이시군요. 앞에 말한 것 같이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력 관리를 하고 다 인수인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때 2018년 당시에도 큰 문제가 생겼어요. 허가 나오고 나서 그때도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거 허가 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도 부결된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고양시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장 바뀌고 나서 그걸 과장 전결로 한 것은 충분한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조직적으로 신천지가 입당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홍준표 전 시장은 뭐 여기에 대한 폭로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일도. 지금 장동혁 대표는 물론 지금은 이제 멈췄습니다만 본인이 단식한 이유가 통일교 특검하자. 근데 신천지는 빼고 이래서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뭐 이만희 녹취록도 나오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게 그때 당시 보니까 팔레테스라고 아예 작전명을 했죠. 맞아요.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 맞아요. 필라테스. 네, 맞아요. 그 통일교도 그때 보면은 그 김건희 특검에서 그게 나온 거잖아요. 네네. 하면서 그 국민의힘 당원 명부 한 500만 명, 그다음에 그 신도 명부 120만 명 하고 나서 일치를 딱 시키니까 11만에서 한 12만 명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 그 씨가 집 통일교에 집단 가입하라고 그냥 그런 한 정황도 있고 해서 지금 15년 구형에 추징금 20만 원이 구형돼 있고 네. 저는 1월 28일 날 네. 이제 선고를 선고가 하게끔 돼 나오죠. 있는데 이게 명백하게 나왔는데 그걸 신천지만 빼고 네. 한다는 통일교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좀 맞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니까 뭐 통일교는 신천지든 다 물론 기성교단은 둘 다 사입이라고 그래요. 예, 예,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 근데 예. 이 두 군데서 개입한 정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왜 통일교만 하고 신천지는 빼자? 왜냐?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연관된 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도 든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네. 그게 고향에서 참 고향이 이슈가 많아요. 그때 코로나 19 때도 네네. 그 과천에가 신전이 있지만은 네네. 그 고향도 그때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하정 쪽에 그 주로 그냥 구청하고 그쪽하고 가까이 있어요. 신천지 그러면 예. 사람들이 함께 네. 그리고 생활하는 나서 곳 이런 거. 네. 그 구청에서 집단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그게 많이 목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19가 그 터지고 나서는 그런 모임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게 좀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가 코로나 때 좀 그 단속하고 또 그 집단으로 모이지 못하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아무튼 이게 고양시 그 물류센터는 상당히 면적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옮기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 본부를 좀, 옮기려고 했더니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본부를 옮기든지 아니면은 교육장으로 쓰든지 그럴 걸로 하지 않느냐 이제 추정이 좀 되기는 되는 겁니다. 근데 명 의원님이 그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구청장을 하고 계셨죠. 예. 어디 구청장이셨죠? 그 당시에는? 그때 서구청장 할 때도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됐고 네네. 덕양구청장 할 때도 이제 코로나가 코로나 있었어요. 시기였고. 그래서 이 그때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집단으로 모여 있는 부분은 그 모이지 못하게 하게끔 막았죠. 하고 제한했죠. 또 교회나 그 절 같은 경우에도 네네. 온라인으로 예배 보게끔 하는 맞아요. 그랬었죠. 그런 뭐. 상황이었죠. 맞아요. 근데 신천지가 좀 거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아, 그 당시에도. 예. 그럼 단속을 하거나 당시에 구청장 하시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신천지 모임 장소 이런데? 그때는 좀 움츠러들더라고요. 신천지 모임 하는 데가. 그때 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번 그렇게 하고 추미애 장관이 그때 할 때도 명령 내리고 그래서 원래 압수수색 하라고 그랬죠. 근데 예. 윤석열이 안 했었죠. 예, 그때. 예. 그리고 윤석열이가 두 번이나 그냥 그 네. 기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러면 그러니까 시 서구청이나 이러면 어디죠? 무슨 구청? 덕양구청. 덕양 쪽에가 주로 있었어요. 그럼 그때는 알고는 있었네요. 어디가 신천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한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이지 않게끔 저희들이 그 공무원들이 좀 밀착으로 그 지금 주의 깊게 본 시기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그때는 뭐 출퇴근도 못 하셨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는 구청장이 출퇴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근데 출퇴근은 그때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네.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집단으로 그 교회나 절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시설에 이게 나가서 보러 다니는군요. 혹시 그래서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보고 평상시에는 방역하고 네네. 뭐 그런 사항을 많이 했었죠. 집에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어머님.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네네.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아니 우리 그 비서실 직원들 다 걸리고. 다 걸렸어 그때. 그리고 네네. 같이 밥 먹은 분들도 다 걸리고. 근데 혼자만 안 걸렸어. 그리고 우리 그 식구들도 다 걸렸는데. 네네네. 오로지 유일하게 내가 안 걸린 사람. 구청장이 혼자서 안 걸리셨.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사모님은 혹시 걸리셨나요? 아니 같이 우리 식구들이 아들하고 네. 그 와이프하고 둘이 걸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는 구청장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네.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기 그 별도로 여관을 얻어서 살아라. 근데 생각을 하니까 네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용감하게 나가서 혼자 살았으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그냥 그게 쫓겨나죠. 자기만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냐 이렇게 용감하게 같이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사모님은 그런 마음이네. 공무원이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당신 여관 가서 자라. 근데 이제 계속 집에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그때는 진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정말 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공무원들하고 실제서 안에서 보는 공무원하고 틀리거든요. 그 민원실에 가면은 직원들이 그냥 그 6시 되면 민원 소리 발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뭐 땡하고 퇴근한다 그러지만은 실제 다른 그 재난 부서나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관계된 데 하는 분들은 밤낮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래서 근무를 해야 되는군요. 그 고양시 대부분의 공무원들한테 나는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네네. 정말로 이게 걱정하는 게 이제 그 공무원들이다. 그러니까 노래에 있는 가사가 아니고. 노래에 있는 가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는 관점보다는 안에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 위한 건데 맞아요. 공무원의 노력 하나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원호 구청장이 시민들을 위한 거 하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공통점은 이재명 대통령도 행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장,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 대통령 되신 것처럼. 우리 명 의원도 지금 몸에 있는 구청장 2번 하셨고 일산에서도 39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셨고 여천에 시작해서
고향으로 와서 고향에서 계속 구급부터 시작이 지금까지 온 예. 거잖아요. 구청년까지. 아유 교수님이 사회 보시면 저 책을 다 읽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읽어가지고 다 알아요 이제. 저 역사를 출판 기점에 제가 민망스러운데요. 바람에. 근데 참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당시에는 공고 출신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 공고하면 요즘은 이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공고가 대단히 높았어요. 그 커트라인도. 그때 당시에 조국 근대화 네, 기수하면서 그때 네. 한참 그 공고를 육성할 시기였어요. 육성을 금호공대 막 이런데. 네. 그다음 대구. 그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그 교장 선생님한테 네. 공고가로 할당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하는 그것도 예. 성적 좋은 학생들 예.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공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서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의원님도. 그냥 세월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때 시절에는 다 우리 나이 때는 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아, 그 당시에.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또 하나 이동원 시장. 아, 정말 이게 고향 분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김포시하고 고양시를 오가는 민자 그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예, 예, 일산대교인데 예.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예. 같은 경우에 오는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포는 돈을 안 내고 무료로 타고 고향은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이런 거네요 지금. 이게 일산대교가 네. 그 유일하게 31개 한강 대로 그 다리 중에서 네네. 유일하게 돈만 내는 거거든요. 아, 일산대교가. 한번 편도 1,200원씩 한번 지나갈 1200원씩. 때마다. 네네네. 그럼 김포에서 왔다 갔다 하면 2,400원씩 내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민자 방식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대주주가 네.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다. 아 국민연금이에요 예, 대주주가. 예, 예. 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그 경기지사 마지막에 있을 때 네. 공익처분을 목적으로 해서 통행료를 무료화를 맞아요. 시켰어요. 그 얘기하셨죠.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사실은 국민연금은 전 국민하고 해당되는 거 맞아 아닙니까? 맞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네. 결국은 다시 유료화가 됐거든요. 아 유료화가 또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하실 때 무료화를 했는데 네. 다시 또 유료화가 예, 됐거든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유료화 돼가지고. 네. 그것도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그 대주주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국민들이 국민연금 내잖아요. 네. 그걸 무료화시키면은 그만큼 국민들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무료화하는 것은 좀 법리상으로 좀 그게 오.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 대통령이 이번에 그 후보 시절에 네. 일산의 호수공원에 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오시면서 그때 딱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다시 무료화 시키겠다. 일산대교를. 예. 네네네. 대통령 되면 무료화 시키겠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준호 의원한테 국토위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무료화를 한번 국토부하고 해서 추진을 해봐라. 아니, 이게 그 일산대교 자체는 그 경기도에서 그때 민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김포, 파주, 고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셔서 네. 김동연 지사 보고 좀 국회에 와서 우리 무료하게끔 그 건의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김동연 지사가 네. 그러면 금년 2026년 1월 1일부터 무료화를 하는데 우리가 50%를 댈 테니까 네. 지자체하고 그냥 국가에서 나머지는 대달라. 음. 그러면서 200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경기도에서요. 예. 네. 근데 예산 세운 과정도 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쪽에 남부 쪽에 있는 또 다른 또 도의원들께서 네. 야 일산대교만 해주냐 우리도 뭐 오. 그 다른 뭐 고속도로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저희들도 그냥 북부에 있는 3개 시에 있는 도의원들이 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200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그 그냥 600원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고양시가 내는 돈은 아니 그게 아니, 경기도에서 1,200원 중에서 도에서 50%를 세웠기 때문에 600원은 600원은 네. 감면이 되는 거고 나머지 네. 600원은 이제 부담을 하는 건데 네. 그 그냥 김포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우리 나머지 600원도 예산을 들여서 그 감면을 해가지고 안전 무료화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파주도 지금 검토하면서 예산을 세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또 고양시만 아니
도에서 더 내야지 왜 우리만 하냐 그래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고양시는 참 시민들이 좀 불행한 게 뭐냐면은 네네. 우리 그 지역 앞에 네. 고양페이도 국비하고 뭐냐 12만 부담하고 또 그 나머지 6%만 그 혜택을 주는 거고 나머지 10% 줄지게. 네. 그다음에 전번에 얘기한 것 같이 청년 기본소득. 네, 청년 기본소득. 그 우리 24세 청년들한테 네. 분기별로 그 25만 원씩 연 100만 원씩 해가지고 뭐 취업이나 그다음에 학원 가는 거 그걸 지원해 주는데 또 유일하게 또 우리 고양시는 지원 안 해요. 지원 안 해주는데 이제 성남도 안 하지만 그건 다른 목으로 주는 거고. 네네네. 더 경기 패스라고 더 경기 패스 있죠. 그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거기도 또 유일하게 또 우리 고양시만 안 세웠어요. 예산을. 예. 한 9억 정도면은 한승 할인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또 요즘 그 마을 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못 구해가지고 예. 그 운행은 안 한 게 많거든요. 마을 버스가. 예. 네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러면 그 버스 기사들한테 20만 원씩 좀 그러면 최후 개선을 주자. 그래 예산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을 채웠거든요. 네. 근데 또 고양시만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버스가 지금 세워놓은 게 많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운행 간격이 늘어나면 시민들이 불편을 보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 그 일산대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고양시만 유일하게 또 계속 미루고 아니, 도비를 그 더 세워달라는데 31개 시군에서 네.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울 때 고양시만 뭐 유일하게 그걸 특례시인데도 네. 그러면 더 세워주겠냐고요. 그래서 30%가 그 도비고 시비가 70%다 그러면은 다른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자립도가 낮지만은 그래도 중상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보다 더 낮은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운데 고양시만 더 올려달라 그러면 도에서 형평성대로 세워주겠냐고요. 근데 그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게 서민들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서민들만 고양시만 피해를 봐서 참 저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네. 정치인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장의 생각 하나가 이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네네. 아집인지 고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시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네. 다른 시에서 기초단체에서는 예산 편성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원금이 나가는데 고양시만 안 당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결국. 네, 그렇죠. 참 이게 정책이 네. 이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사회복지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관련된 뭐 주민 자치에도 그렇고 네. 그 예산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소한은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네네. 그 이상하게 그런 건 안 세우고 엉뚱하게 그냥 뭐 용역비나 많이 세우고 용역비. 신청서 옮긴다고 그것만 계속 하면서 네네. 그 시하고 시민들랑 갈등을 일으키고 뭐 해외는 열심히 또 나가시고 해외 근데 뭐 30번 갔나요? 30번이라고 했는데 그게 29번인가? 34번이 맞답니다. 아 34번이. 내가 이때까지 30번인 줄 알았더만.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예. 34번이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킨텍스의 감사는 시장이 임명을 합니까? 추천권이 있습니까? 고양시장이. 지금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율이 네. 경기도가 33%, 네네. 고양시가 33%, 코트라가 이제 33%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그 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네. 세 개 기관 중에서 그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결정돼 있고 감사는요. 그다음에 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냥 고양시가 그 물론 공모 방식을 하지만은 네네. 고양시 추천회에서 거의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엄덕은 감사 그분이 지금 감사입니까?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양시에서 네. 특위까지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적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보니까 킨텍스의 감사가 능력이 참담하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고 최성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양시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무슨 감사가 허위 경력이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킨텍스 감사 자체가 지금 시의원 업무 시의원의 여동생이거든요. 아 시의원의 여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그 누구라고 이제 특정하면은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감사 이름은 나오네요 언론에. 예, 네. 엄덕은 감사네요. 엄모 CEO의 동생인데 전혀 그냥 감사하고 연관이 없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네. 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전번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 문제 있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셨죠. 근데 그 거기도 연봉으로 보면은 그 한 본봉 1억 3천하고 뭐 감사가 네, 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억 5천 정도 맞네요. 받는다고 분위기. 그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데 킨테스 그 중요한 곳에 그 전혀 경력이 없는 감사를 내리꽂았다. 근데 그것은 좀 아무리 그 시의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지 아닌 것 같고 그 시의원 자체가 옛날에 그 좀 말이 많습니다. 그 제가 말하면 또 인신공격 하지 마시고. 예. 네, 그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이동환 시장이 지역위원장 할 때 네네네. 시의원으로 그냥 공천을 준 거거든요. 아 이동환 네. 시장이. 그래. 지금 고양시의 이제 뭐 분위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든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란 이런 걸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전번에 오마이뉴스에서도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할 네, 때도 맞습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쭉 나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 그 보수층에서도 음. 저도 그 원래 공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안 좋게 좀 얘기를 하고 지금은 정말 일할 수 있는 시장에 나와서 고양시를 다시 변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네, 하여튼 분위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게 느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명재성 의원도 어쨌든 고양시를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하려는 마음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론조사에 그 출마 가능성 있는 분들 쭉 여론조사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오마이뉴스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1위를 하셨어요. 그 뭐 다른 분들은 다 훌륭하지만은 네네네. 좀 더 좀 열심히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 노고라든지 정치 그걸 좀 더 알리면 좀 더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고양시가 한 4년 동안 하면서 4년 가까이 하면서 네네. 그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캐치프레이를 다시 뛰는 고향. 다시 뛰는 고향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변화하는 고향. 변화하는 고향. 그렇게 좀 하고 열심히 좀 더 그 시민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정책도 개발하고 하는 거 알릴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최진봉 교수님이 제가 같이 많이 알겠습니다. 알려주시면은 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열심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활력을 집어넣어서 고양시가 좀 더 좀 생기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지금 여건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우리 그 GTX도 있고 철도 교통도 좋거든요. 그리고 공항도 가깝고. 공항이 인천공항하고 30분 거리에 있고 여건은 아주 좋은데 뭐 단지 이제 규제 때문에 좀 뒤처진 거 있지만은 좀 더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K컬처 그 부분 우리 그 고양시에 아레나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랄지 영상밸리랄지 전체적으로 또 1기 3기 신도시 쪽에 일자리를 더 늘리면은 충분히 그 앞으로 그냥 고양시가 정말 일자리가 풍족하고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열심히 해야죠. 맞습니다. 자, 우리 명재성 의원과 함께 지금 얘기를 거의 한 30분,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시간이 금방 갔죠. 의원님이 오시면 이게 시간이 금방 간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지금 의원님? 매주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워낙 또 식견이 높으셔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는 그냥 진행만 할 뿐이고 명재성 의원께서 이게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향은 그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양시가 여러 가지 그 K문화, K컬처 이런 부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돼 있으니까 좀 새로운 좀 리더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은 많은 것 같고 좀 활력 있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다시 붐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시장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고양시가
그 개발이 되면은 네. 좀 더 인구도 늘어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고양시는 정말로 그 공원도 많고 맞아요. 살기도 좋은 도시거든요. 그렇죠. 공기도 그래서 좋고. 오죽했으면은 처음에 이사 오신 분들이 잘 이사를 안 가요. 일단 오시면 일산으로 예, 살기는 네네네. 좋거든요. 근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 같은 거를 젊은 세대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 네. 그다음에 그 일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이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고 있죠. 네. 그걸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네. 그 이동환 시장이 맡고 있는 좀 용적률도 기준 용적률도 좀 실질적으로 그 주민 눈높이에 맞고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상향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랄지 뭐 일자리랄지 이게 그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충분히 고양시가 음. 그 성남 분당보다 더 그 발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재성 의원이 그런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고향에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예. 하고 네. 열심히 또 낮은 자세로 네. 오로지 네. 우리 고양시 발전과 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성수광님이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명재성 의원 고양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명재성 의원 경기도 의원이십니다. 경기도 의원이시고 고향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또 비전도 세우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뭔가 좀 고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오늘 거의 2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는데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깊고 정말 그 우리의 큰 정신적 지주가 되신 분인데 이렇게 떠나셔서 좀 안타까운데 또 하늘나라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고 또 민주당이 이해찬 전 총리의 그런 정신 잘 이어받아서 정말 그 민주 진영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열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윤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